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입니다. 이제 점점 입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아직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 있으니까 풀리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날씨도 좋아지고 학생들 긴장도 많이 풀렸을 시기인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 3학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 상향 사례를 말씀 좀 드리고요. 교과 전형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4부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3부에 그냥 교과를 그냥 퉁쳐서 묶어서 그냥 다 얘기해서 3부로 상향 지원 전략은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바빠서 힘들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있지만 사실 영상을 제가 안 찍는 게 아니고요. 학원생들을 위해 자체 영상들을 좀 많이 지금 찍어가지고 학원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굉장히 여기 유튜브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일단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일단은 제가 실제로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상향한 케이스를 좀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등급 대 학생 한 명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닙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로 상향 케이스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4점대 학생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해볼까요? 4점대 학생입니다. 내신 4점대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상향을 할 때, 제가, 예시로 했던 학생으로 할게요. 또 새로운 학생 하면 힘드니까. 보통 4점대면 교과 전형이 인서울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던 대학들이 좀 있어요. 뭐, 동덕여대라던가, 서경대라던가, 이런 대학들, 그거 외에 약간 좀 미달이 나는 케이스도 있었죠. 그 펑크가 뻥 뚫린 학과도 학과도 있었고요. 서울에도.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운 좋게 펑크 나는 거 말고, 딱 노려서 떨어질 걸 맞춰가지고 대학을 간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 서경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은 로직을 이 원리를 좀 보시면요. 어느 정도는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좀 가능하세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서경대고요. 서경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죠. 올해는 다시 폐지됐지만 신설이 됐었고 이게 2함6이라는 수능 최저가 생겼는데 한 과목은 한국사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냥 영어하고 한국사로 마시면 되잖아요. 충족하면 되니까 그렇게 빡센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작년 고3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작년 고3이 됐을 때 이과 학생이었고요. 다른 건 다 감출게요. 다 감추고 경쟁률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감춰볼게요. 숨기기.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여러분이 보기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경대 이과 학과들이고요. 보시겠죠? 이 정도면. 이과 학과들이고 이게 뭐냐면 50% 컷. 이게 뭐냐면 최종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성적이에요. 이거 좀 줄여볼게요. 더 잘 보이게. 보시면 이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여러분 빙의해 봅시다. 내신이 4.1이에요. 자, 여러분 교육해 볼게요. 내신이 한 4.1등급 정도, 이 친구 한 4.3등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3등급입니다. 서경대를 원서를 넣어야 돼요. 작년에 이게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성적이에요. 학생들은 이걸 보고 심리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고 들어갈 거예요. 이걸 제가 순서대로 솔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어디에다 원서를 넣겠어요? 학과들이 많이 보시죠. 좋은 인기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공,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나노 화학생명, 전자 많이 있죠 학과들이. 근데 봤더니만 점수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4에서 3.8 사이예요. 4.3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원서를 넣으려고 봤더니 붙을 수 있는 학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수능 이건 최저가 없을 때 성적이었는데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으니까 점수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전형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학과를 넣어야 붙을 수 있을까요? 4.3으로 어디를 넣어야 붙을 수 있을까요? 제일 낮은 나노화학 생명공학과를 넣으면 될까요? 3.8? 참고로 서경대는 지금 제가 영상 5월 19일에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입결이 발표되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다른 학과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작년에 이걸 보고 어디에 저는 넣자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넣은 거예요. 물류 시스템. 여러분이 가정해 보세요. 한 3.5, 6 되는 학생들은 어디에 넣을까요?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여기 50컷을 보면은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학과들은 넣을 것이고요. 물류 시스템은 여기 그렇게 인기 학과가 아니죠. 인기 학과가 아님에도 문 닫고 들어간 점수만 보면은 컴공, 소프트웨어, 뭐 금융정보, 나노화학, 전자보다도 셌어요. 굳이 좋은 성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 낮은 애들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8, 9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여기 3.4라는 높은 수치를 보고 꺼리게 돼요.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작년에 원서를 넣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거예요. 어디? 물류 시스템 넣어서. 물류 시스템을 넣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과는 서류를 보지 않잖아요. 중하위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짜서 붙은 거고요. 그러면 내신 한 2점대 중반을 볼까요? 2점대 중반 케이스. 제가 넣으라고 했던 저희 학원생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실제 학원생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이 한 2.6등급 정도 됐어요. 내신 2.6등급이고 생기부가 너무 처절해서 교과로 6개 과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괜찮게 나왔어요. 계속 1년 내내 괜찮게 나와서 교과 전형을 노리게 되었어요. 어디를 넣었나 볼게요. 이게 그 학생과 이름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름을 지우고 제 실제 쓰는 이 학생은 좀 정보를 드려볼까요? 내신 2.6등급인데 어딜 가고 싶으면 교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교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됩니다. 서류는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러면 교과로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교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거는 교과로 뽑는 대학은 어디가 있었냐? 제주대가 있었어요. 제주대. 그러니까 제주대를 넣었고요. 물론 정시에서 교과가 펑크나고 이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대를 했는데 작년에 제주대가 아직 제주대 입결이 발표 안 됐거든요. 근데 제주대가 떨어질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넣자고 얘기했어요. 재작년 성적이 2.38이 줘볼까요? 숨기기 2.38이 70% 컷이었어요. 근데 2.38이 70% 컷이었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대는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지망은 제주대를 넣게 했고요. 제주대 초등교육과 지망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대학 리스트를 넣어보면서 어디를 넣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넣게 한 데가 자 이지망 숭실대, 삼지망, 국민대입니다. 점수로는 다 좀 버겁긴 했습니다. 숭실대 고민하다가 어디 넣게 했냐면 숭실대는 정보를 좀 더 드릴게요. 경상계열을 희망했어요. 경상계열. 그래서 어디 넣느냐. 숭실대는 경상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내신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경상계열로 하기에 괜찮은 수학 점수가 좀 괜찮아서 이 친구가 내신을 숭실대로 해야 가능성이 생겼어요. 2.6 정도 숭실대로도. 근데 어쨌든 숭실대로 어디 넣겠냐면 벤처 중소를 넣고요. 국민대는 어디를 넣게 했냐면 중국학부, 중국 전경 그냥 중국 전경 전공을 넣겠습니다.
여기 식으로, 국민대 식으로 내신이, 여기 안 적어놨지? 둘 다 내신이 2.61이 나왔네요. 2.61이 나왔어요, 내신. 여기 대학마다 내신 반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내신이 2.61이 나왔습니다. 자, 사지망은 본인이 교육학과니까 좀 소신껏 해서 어디를 넣자 그러냐면 상명대 교육학과를 넣기로 했고요. 오지망 아주대 넣고요. 육지망 가톨릭대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정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교과를 넣었는데 점수로는 붙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준 데는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였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상향 전략을 넣는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볼까요? 이번엔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2점대 중반 2.6. 교과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예시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부터 할까요? 일지망은 아직 답이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 대학 입결이.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하지만 넣었으니까 수능 최저를 맞췄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숭시대로 먼저 볼게요. 숭시대에 뭘 봐야 되냐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사실 이것저것 볼 거만 해. 뭐 경쟁률이고 뭐고 다 봤거든요. 봤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70% 컷이에요. 네, 숭실대는 이때 어떻게 됐냐면요. 정보를 좀 더 들어볼까요? 수능 최저가 좀 변경이 됐어요. 2합 4로 바뀌었어요. 2합 4로. 근데 2합 4로 변경이 됐고요. 경상계열을 한번 묶어볼게요. 경상계열이 뭐가 있나 볼게요. 이걸 점수를 한번 솔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70% 컷인데 경상계열이 일단 경영학부가 2.1이었고요. 70% 컷이 여기 2.1이 보이시죠? 2.1 벤처 중소가 2.2 경제학과 2.3 글로벌 통상 2.5 회계 2.5 금융 2.8 그러니까 뭐 경상 계열을 노리는 아이들이 여기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상 계열 보는 학생들은 이런 학과들을 눈여겨보겠죠. 근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막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넣었냐면요. 여기 금융학부를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2.8이잖아요. 70% 컷이. 점수가 낮아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질문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다 금융학부 물어보더라고요. 전 저한테 물어본 사람 중에 금융학부 넣으라고 추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융학부 타이밍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밝혔지만 어디 넣겠냐면요. 이 중에서도 위에서 두 번째죠. 셌죠. 벤처중소 기업 넣겠어요. 여기 들어가겠어요. 벤처중소 기업 바꿔. 그래서 입결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숭실대 입결이고요. 보니까 경상계열이 있죠. 경제, 글로벌 통상, 경영, 회계, 벤처중소, 금융인데 보시면 2.4, 2.5, 2.5, 2.3, 2.6. 제가 아까 이 학생이 2.6이라고 했잖아요. 내신 2.6을 나왔거든요. 숭실대식으로. 2.6이랬는데 보니까 여기 나와서 2.6, 70%까지 2.6이니까 됐죠. 여기에요. 벤처중소. 금융학부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학부는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넣어서 정상계열을 지원해서 붙을 수 있었던 학과는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70%컷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벤처중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맞춘 거죠. 맞춘 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물론 조금 자랑하자면 잘 보긴 했죠. 잘 보긴 했는데 이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보여요. 보이고 금융학부 같은 여러분들도 순위에서 제일 낮은 학과를 넣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금융학부 같은 거. 또는 중어중문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중어중문. 중어중문 이거 보고 제일 3.6등급 보고 와 중어중문 한 3등급 되는 학생이 중어중문 넣으면서 붙는 걸 기대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어중문은 저한테 물어봤던 사람도 좀 있어서 2.6으로 올랐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어찌됐든 그래서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상향해서 넣겠고 이 전략이 먹혔고요. 그 다음 걸 볼까요? 국민대 볼게요. 국민대는 이게 이제 경쟁 쭉 나왔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국민대 되게 좀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왜냐면 국민대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문과 같은 경우에가 수능 최저가 여기는 2합 5거든요. 2합 5예요. 국민대는. 2합 5인데 생각해 보세요. 2합 4하고 2합 5. 2합 5가 조금 더 그래도 안정성이 있죠. 수능 최저를 좀 맞추기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좀 더 위로 넣는 학생들이 숭실대하고 국민대 보통 같은 비교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비슷한 라인에. 그러면 국민대를 안정권 좀 더 잡으려고 수능 최저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는 국민대는 어쨌든 지원할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점수의 폭 같은 거 볼 때. 숭실대는 워낙 학생들이 좋아했었고 작년에 그 수능 최저 때문에. 근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국민대 아마 안정적으로 좀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국민대는 제가 어디 넣겠냐면 중국 정경 전공을 넣게 했어요. 국민대를 보시면요. 국민대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제 이거를 보고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국민대 교과 성적이네요. 자, 이건 문 닫고 들어간 성적입니다. 이게 정치외교 2.16부터 시작해서 한문어학부 글로벌 전공 3등급까지 들어갔죠. 딱. 요거 하나 있었네요. 한국어문학부. 자, 그럼 학생들은 어디 많이 들어갔을까요? 여기 들어가겠죠. 러시아, 유라시아나 세계학부나 글로벌 한국어 전공 이런 거 좋잖아요. 경제학과도 2.66이고 이런 거 낮은 학과들 여기를 우선적으로 받겠죠. 근데 제가 고른 거는 여기였어요. 이거 중국학부, 중국 정경 전공. 여기 내신이 얼마였냐면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점수가 2.38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점 몇이었나요? 본 학생이 2.6이었죠. 국민대식으로도 2.61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2.61이었는데 여기가 떨어질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당연히 국민대 그래서 점수가 다 높아요. 평균 등급이 높은데 중국 정경 전공 이것만 보시면 문 닫고 들어간 점수 몇 등급이 나왔냐면 최저점 보이시죠? 3.11이에요. 3.11. 펑크가 났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이거 좀 뿌듯했어요. 제일 떨어진 학과를 맞춰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뿌듯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문 닫고 최저점이 얼마 나왔냐면 3.11이 났습니다. 상명대 교육학과도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는 2.6 내신으로 교육학과가 원래는 쉽지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붙었고. 그러니까 자,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과 상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넣으면 안 돼요. 운을 바라고 넣는 것이 아니다. 떨어질 학과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될 게 교과편 교과 성적에서 상위권 대학은요. 좀 구분을 지셔야 돼요. 상위권 대학은 제가 말한 상위권 대학은 이제 건동홍숙 뭐죠? 그 정도 라인인데 전 거기서부터 보거든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스카이만 상위권 대학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는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을 저는 건동홍 라인을 먼저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데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같이 봐요. 그런 전형이 많죠. 건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홍익대는 교과지만 수능 취지가 대신 엄청 세죠. 뭐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바라고 상향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과 성적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운을 바라고라도 넣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성적의 좀 진폭이 커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종과 비교하면요. 이것이 어떤 내신의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학종은 합격의 어떤 내신의 바운더리가 되게 넓잖아요. 교과 전형은 바운더리가 좁아요. 그러니까 상향할 때 굉장히 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 전형의 특징을 좀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학과의 이제 특징을 좀 감안해야 되지만, 교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적으로, 학과의 특징 고려할 필요 없이 성적으로만 갑니다.
학과 특징 따위 필요 없다.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종에 비해서 추가 합격이 많이 돕니다. 추합이 많이 돌아요. 왜냐면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 뭐 아까도 했지만 국민대 전경이 이게 누구에게는 상향 지원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다른 누군가에는 안전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상향이 되고 누구에게는 안전빵이 되는데 안전빵을 넣어놓고 위에 더 상위권 대학에 붙으면 여기를 등록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추합이 도는 거예요. 학종은 안정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추합이 덜 돌고. 교과 전형은 추합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어떤 전형의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다. 교과 전형은.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오르고 떨어질지를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맞췄다고 막 그러니까 소개하면서 와 이거 보세요 교과 전형 이렇게까지 구멍이 많이 납니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맞춘 케이스를 얘기를 했지만 떨어질 거는 알았어요. 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80%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지만 하락폭이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론 어느 정도의 폭은 예상은 하지만 완전히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성균관대도 펑크가 나긴 했거든요. 성균관대 4등급으로 교과전형 붙은 학생이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근데 이 케이스를요 누가 예측했을 것 같아요? 예측하고 이거 펑크 날 거다라고 예측한 컨설턴트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떨어진 거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걸 작년에 예측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떨어질 학과 영상들을 공개적으로 찍긴 했었는데 전 작년에 성균관대 여기 펑크 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학과 순위가 좀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펑크 날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걸 바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게 붙은 누군가에겐 행운이지만 불합격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좀 더 낮은 학과는 가능한데. 그래서 교과 상향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위권 학생보다는요. 중위권 학생들에게 권장합니다. 3, 4등급 대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 좀 더 활용폭이 넓다. 3, 4등급 때 뿐만 아니라 3등급 이후. 물론 학종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서류만 잘 꾸미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교과상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종만큼 큰 갭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물론 구멍 나는 건 매년 있습니다만 그걸 예측하고 하는 것들은 매년 좀 운이 따라야 돼요. 붙은 학생들이 얼마나 딴 데로 빠지고 이런 운들이 좀 많이 따라야 돼요. 떨어질 학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으나 그게 얼만큼 정확하게 떨어진다를 정확하게 찍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맞췄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죠. 지나간 다음에 그거 알고 있었어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해. 제가 지금 오늘 예시로 들은 것도 실제로 제가 다 상담하고 컨설팅 했던 학생들이거든요. 기록된 자료도 있고. 그러면 교과 상향 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앞에서 말로 다 했지만 입시를 오래 한 사람이라면 학과 순위나 떨어질 대학 같은 것은 점수가 이제 떨어질 대학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절대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승 사례만을 그러니까 뭐 펑크 사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심해라. 저도 뭐 펑크 나는 얘기 종종 하긴 하지만 그거를 보편화시키지는 않거든요. 학과 순위가 좀 하락하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너무 펑크만을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운을 바라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죠? 전반적으로 입결은 다소 상승할 수 있다. 교과 전형에 한해서.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인원을 줄였잖아요. 또 최상위 대학들이. 그 여파가 밑으로 좀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매년 항상 틈은 생겼어요. 올해도 틈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틈을 너무 절대적으로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고 대학고였습니다.